안녕하세요. 11월 17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면서 좀 많이 추워졌죠? 계절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정도인데요. 주식시장도 한 주간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는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지 최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네. 다우지수가 또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그렇죠. 시장이 좋아지는 건가요? 일단은 다우지수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죠. 그동안 역사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다시 냈고요. 네. 나스닥이라든지 S&P 500도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일단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그런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또 주가의 상승이 다른 국가에도 전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런 상태로 간다라면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그동안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해 왔었던 이런 악재 국면들이 해소가 되어 간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대체적으로 좀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들이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왜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건데요? 그렇죠. 이제 미국 시장도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엔 일단 위험 자산으로 구분이 되죠. 보통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안전 자산 같은 경우는 보통 채권이나 예금, 달러 또는 엔화 이런 것들 이제 안전 자산, 위험도가 적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주식과 같은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을 구분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경기 부양감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좋은 상태라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제 미국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투자에 대한 어떤 매력도, 특히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아질수록 재미를 못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면 오히려 이제 주식이라든지 또는 신흥시장 이런 쪽으로 수익금이 높은 이런 쪽으로 진행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어떤 이목이 이런 식으로 좀 투자 수익률이 높은 그런 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에 분위기가 더 많이 쏠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위험자산은 이제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의 주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수록 우리나라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속적인 상승세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에 배당 종목들 투자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배당금이 높은 종목들 준비해 주셨습니다. 배당금 높은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쌍용양회예요. 네. 어떤가요? 쌍용양회 잠깐 보시면요. 현재 주가가 5,700원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의 배당금이 41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700원이라고 한다라면 5,700원 대기 410원이라면 거의 한 8%대 수익률, 한 7%에서 8% 정도 수익률이 나올 거 생각되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배당금을 더 많이 받는다기보다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기업의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배당금이 높아서 8%에서 10%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이상으로 주가가 하락해버리게 된다라면 배당금 8%, 10%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20%, 30% 보면 굉장히 큰 곤란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현재 이 기업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저점 지지가 생각보다 좀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대로 본다면 한 5,200원에서 5,300원 요 구간대 지지가 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5,700원 라인대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배당금 이상의 어떤 하락률이 나올 확률보다는 그 전 정도의 수준에서 좀 유지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요, 일단 저항도 좀 강한 편이고요, 추세도 좀 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배당금이 일단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매력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쪽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내용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시점은 저점 대비 조금 이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들어온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요, 배당금이 일단은 뭐 어느 정도 그 커버리지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신규 매수나 배당을 생각해서 매수를 대응하실 분들은 가격이 낮아질수록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5,500원 또는 그 아래쪽에서 공략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5,500원 정도 아래에서 공략해 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배당금 높은 종목 두 번째는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어떤가요? 네, 이 롯데정밀화학은 그 과거에 이제 삼성정밀화학이었죠. 이게 롯데 쪽으로 인수가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화학주들이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견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어쨌든 업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좋아지게 되는 순간 그런 시점을 따라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업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은요, 배당금을 1725원, 1725원을 주네요. 그러면 현재 그 주가가 46,000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3에서 한 4% 정도 수준의 어떤 수익률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0원 정도가 1%대니까요. 뭐 한 4%가 조금 안 되겠네요. 한 3.5%에서 3.6%쯤 배당 수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 대형 기업에서 3% 정도 배당 수익률이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로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하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일단 약간 오버슈팅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요 시점을 충분히 이제는 잘 벗어났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완만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현 시점 구간에서는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지지권대에 대해서는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44,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뭐 배당 수익률로도 충분히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부분들은 뭐 현재 가격대에서 큰 변동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기 때문에 뭐 45,000원 구간 가급적이면 붙여서 매수하시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상관없겠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45,000원 구간 정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큰 무리가 없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45,000원 정도 선이 괜찮다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요,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2020년 기대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예요. 어떤가요? 네, 파라다이스네요, 진짜. 네. 증권사에서 기대하는 그 종목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주가는 27,000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27,000원이라면은 뭐 일단 1차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고점 라인 때 부딪혀 있는 수간이고요. 현재 지점 대비해서 약 50% 정도의 어떤 목표 주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현재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시점, 즉 뭐 27,000원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4,000원대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매물대를 한번 시험해 보고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도박이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찾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라다이스부터 시작해서 GKL 당연히 외국인 카지노이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게 될 거 생각되고요. 또 하나 보면 이제 각 호텔마다 카지노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제주도에 롯데호텔에 갔을 때 중국인들이 그 카지노에 판을 치고 앉아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영향들을 뭐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연말 시점이고 물론 카지노는 뭐 성수기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여행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세도 어느 정도 돌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뭐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겠고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좀 노리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점 지지대 18,000원 정도 지지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려가고 있는 공간, 즉 음봉이 나올 때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 치고 들어갈 때 매수 관점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지지사항 먼저 보시고요.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면 지지선 확인 패턴 확인하시고 매수 의견을 보셔도 되겠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파라다이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지가 18,000원에 형성이 돼 있고, 양봉이 나오는 걸 좀 확인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2020년 기대 종목,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예요. 카카오는 좀 어때요? 카카오는 요즘에 조금 위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카카오가 처음에 탄생했을 당시에도 뭐 이제 잘 될까 말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카카오가 가진 플랫폼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은 분명히 계속 작용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플랫폼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2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죠. 완전 사상 최고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주가의 흐름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고 투자자들이 모여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위협적인 요인이 네이버의 어떤 소프트뱅크와의 합작설이죠. 합작이 지금 거의 설이 아니라 그냥 이건 추진이 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견제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카카오는 일단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플랫폼이 기반이고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 길을 가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현재 추세는 단기 이격이 조금 벌어졌기 때문에 횡보거나 아니면 살짝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렸다가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좀 깎아주면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쭉 가지고 가시는 전략 권장해 드리고요. 뭐 나는 이 가격이라도 그냥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요. 나눠서 매수하시는 것이 조금 현명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주가 이격은 그냥 계속 벌리면서 가지 않으니까 꼭 이 부분 이격이 좁히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매수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동평균선 이격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해 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다음은요. 인기 검색어 종목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흥하해운입니다. 네,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 상한가죠. 상한가고 지금 동전주잖아요. 그 규모가 굉장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기업은 지금 현재 M&A 이슈가 들어가 있는 주식이죠. 그래서 M&A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갔고 이 기업은 픽이 인수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인수에 대한 기대감, 즉 이 기업이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면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항상 M&A 이슈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팔려가느냐 아니면은 사느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팔려가는 입장이라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 M&A 이슈가 팔려가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만들 것이냐 또는 시장의 기대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글쎄요 지금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썩 대단히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기업 자체가 워낙 재무제표상에서 어떤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팔려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여전히 좀 조심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M&A 이슈에 대한 내용이 확실시 되고 나면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한다기보다도 단기 급등했던 부분을 되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한가 마감이 됐지만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아주 강한 갭상승을 통해서 계속 치고 올라가면 모르겠습니다만 거래가 터지고 음봉이 크게 만들어지는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단기적 차익 실현을 권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이고요. 강한 상승, 10%대 이상의 갭상승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일단 단기적 차익 실현을 권장해 드리고요. 신규 조건은 좋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흥하해운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주시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도 좋아 보인다는. 너무 강하지 않다라면 이제 강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할 수 있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음봉이 좀 길게 나오면 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인기 검색어 종목 두 번째는요. 동양 EMP입니다. 네, 동양 ENP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근데 이 기업은 특별한 뉴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과거 한 7월경에 이제 갤럭시 S10 5G 이
품종의 그 배터리가 조금 불량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불량품을 이 동양 EMP 제품으로 뭐 교환해준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 특별히 얘기가 나온 것도 없고요. 뭐 흐름 자체도 특별히 변화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지금 상한가 근처까지 한번 올라갔다 온 것 같은데요. 주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그냥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은 강한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음봉, 윗골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이제 차익 매도가 좀 나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면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아마도 이제 17,000원대 구간에서 계속 저항에 대한 테스트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갭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래량이 그 금요일보다 더 많이 터지고요. 음봉 자체가 아래쪽으로 길게 내려오게 된다면 단기적 주가 하락은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쉽게 들어가시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따라 들어가시긴 조금 부담되니까요.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전략적인 부분이 15,000원 정도 한번 그어보세요. 심리적인 지지선이 될 것 같은데요. 15,000원 아래쪽으로 주가가 내려오면 차익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지지선 테스트와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15,000원 이상에서는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 EMP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15,000원 이상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과,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차익 차익을, 실현을 네.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덧붙여 주셨어요.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은 적절하지 위험하죠. 네. 네, 별로 이런 좋지 거 굳이 할 않다. 필요 없죠. 네. 네, 좋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6종목은 여기까지예요. 네. 최 이사님 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날씨 추운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